자, 이번 시간도 토파보기 리뷰부터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리뷰할 이 문제는 밑줄어휘 문제인데 생각보다 약간 어렵습니다. 그리고 밑줄에 대한 단서가 어렴풋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꼭 단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단서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밑줄어휘에서 그래서 뭐 밑줄어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둘 중 하나 선택형 어휘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밑줄이라든가 선택에 대한 단서가 주변 문장에서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주변 문장과 의미를 연결해서 생각해 주고 그 다음에 주제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준다. 특히 이렇게 밑줄어휘 같은 경우는 1번부터 5번까지 밑줄에 대한 단서를 주변 문장에서 찾되 잘 안 보이게 되면 전체적으로 주제를 생각해 보고 주제와 어긋난 밑줄을 고른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쭉 보니까 driving every diversion 이렇게 딱 보이죠? 그래서 diversion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래서 di가 보이거나 혹은 dis 이렇게 보이면 이게 어디에서 멀어지는 그 뜻이죠. 그쵸?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 딱 보면 verse가 딱 보이는데 이렇게 딱 보이죠? 그쵸? VRS 이렇게 쭉 보이면 이렇게 딱 나왔을 때는 이게 방향을 돌리다, 즉 턴의 의미가 되는데 자, 그러면 다이버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 멀리 돌아간다. 그 뜻이죠. 그쵸?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방향으로 바꾸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 생기는 거냐?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딱 한 곳으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멀어져 간다. 그 이미지를 가져가되 이게 기분 전환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이건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게도 가능은 하지만 얘는 뭔가 고통스러운 것으로부터 멀어져서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게 만드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바로 어떤 뜻? 기분 전환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자, 그러면 처음에 내가 다이버전의 기분 전환이라는 뜻으로 알았다. 그러면 쉬워지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뒤쪽에서 단서를 잡아가는 건데요. 자, 일단 앞에 컴마 뒤에 컴마 중간에 삽입이 되는 이 부분을 가로로 묶어보면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뭐가 보인다? 이렇게 딱 여기 딱 보인다라는 거 나오죠. 그쵸? 그래서 비동사 is가 나왔을 때 특히 우리가 이렇게 딱 나오면 A, is, B 요 패턴이죠. 그쵸? 이렇게 나오면 A는 B다 이제 그 뜻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어떻게 볼 수 있다고? A는 B다 그 말이니까 얘가 어려워도 무엇을 통해서? 요걸 통해서 의미를 파악해도 된단다. 자, 그러면 뒤에서 이때한 뭐가 보이냐면 International Warfare 이렇게 쭉 보이는데 여기도 fair를 가로로 한번 묶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war가 보이죠. 그쵸? 자, 그러면 국제 전쟁에서부터 즉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는 전쟁에서부터 뒤에 International Tourism은 말 그대로 해외 관광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에서부터 해외 관광까지 driving every diversion은 무엇이라고? 요거라고. 자, 그러면 살짝 어려워도 앞에 나오는 게 어려워도 이 부분을 이제 잘 해석해 주면 되고 이 부분이 무엇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위쪽에 나오는 전쟁이라든가 관광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봐야죠. 자, 그러면요. The promise of escaping boredom at home 이렇게 보이죠. at home이라는 것은 집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앞쪽에서 international warfare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집 혹은 국내에서 무엇을 피하는 약속이라고? 보덤은 지루함이라든가 권태란 뜻이죠. 그쵸? 아, 그러면 결국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국내나 혹은 집에서 지루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전쟁을 하거나 관광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다이버전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약간 어려웠어도 무엇을 통해서 전쟁과 관광이라는 것은 무엇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바로 보덤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참고로 escape 같은 경우는 뭐뭇을 피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뭐뭐에서 벗어나다 이렇게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결국은 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얘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뒤쭉 보니까 나는 발견을 했다. 자, 인간의 모든 불행함은 발생한다고. 어디에서? 한 가지 사실에서 발생하는데
팩트 다음에 대시 보이면 동계의 접속사고 뒤에 팩트에 대한 부연 설명이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쫙 가로로 묶어볼까요? 자, 그러면 어떤 사실에서 불행함이 발생하는 거냐면 인간은 뒤에 체인버 보이죠? 그쵸? 여기서 체인버는 그냥 room 이렇게 딱 적어볼까요? 인간은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머무를 수 없다라는 하나의 사실에서 불행함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불행함이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걸까? 자, 왜 불행해지는 거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불행해진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staring at the ceilings of a quiet bedroom 이렇게 보이죠? 참고로 여기에서 stare at 이렇게 딱 보이죠? 그쵸? stare at은 무엇을 응시하다 혹은 쳐다보다 그 뜻이죠. 그래서 stare at은 그냥 무엇과 비슷한 의미, look at과 이제 비슷한 의미가 되는 건데요. 자, 일단 1번에 대한 단서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옆에 있는 문장과 앞쪽에 있는 문장을 활용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단서를 잡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문장이 됐건 두 번째 문장이 됐건 이렇게 세 번째 문장이 됐건 문장과 문장 사이에 but, however 이런 것들 없죠. 그쵸? 그러면 but이나 however가 없이 여러 문장이 쭉 제시가 되면 같은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가자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럼 뒤에 쫙 보니까 자, 조용한 침실에 ceiling이라는 건 천장이죠. 그쵸? 조용한 침실에 천장을 응시하는 것. With only our thoughts about ourselves and reality. 우리들 스스로와 현실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조용한 침실에 천장을 이렇게 응시하는 것. 그쵸?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두 달 뒤면 수능인데 아씨 제대로 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영어만 문제가 아니라 국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수학, 계산도 못하고 탐구도 못하고 도대체 뭐지? 난 영계국어 하는 감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딱 응시하는 거죠. 그쵸? 자, 그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나오죠. 그쵸? 굳이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공감은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여기 봐요. 앞쪽에서 뭐가 보였냐면 The ceilings of a quiet bedroom 이렇게 딱 보이죠. 그쵸?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을 쫙 가로로 한번 묶어볼까요? 조용한 침실에서, 그쵸? 조용한 침실에서 나와 그리고 현실에 관한 생각을 하면서 천장을 응시하는 것. 딱 보이죠? 그쵸? 자, 그러면 조용한 곳에서 가만히 스스로와 현실에 대해 생각하면서 천장을 응시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죠. 바꿔 말하면 여기에서 뭐가 발생한다고? 여기에서 불행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행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돼요? 자, 그러면 얘하고는 서로 이제 비슷한 느낌이라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용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에서 불행이 발생합니다. 바꿔 말하면 조용히 있게 되면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슨 말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나오는 참을 수 없는 이 부분과 그 다음에 unhappiness라는 것을 같이 묶어서 비슷한 성격으로 일단 1번과 2번은 맞게 쓰였나 봐. 자, 집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가만히 있으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에서 무엇이 발생한다고? 불행이 발생한다고. 자, 좀 더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결국은 집에서 무엇을 피하는 것이 바로 보어덤을 피하는 것. 이게 전쟁과 그리고 관광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전쟁 왜 하는 거야? 관광 왜 하는 거야? 집에서 지루함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결국은 무슨 일을 위해서? 지루함 따위가 집에서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용한 곳에 있을 때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고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돼요. hence, 그러므로 그 뜻이죠. 그렇죠? 자, 조용한 그 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요. that 이하가 따라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이때 it은 가주어, that 이하가 진짜 주어가 되는 거고요. that 이하가 다가온다, that 이하가 따라온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썼던 거하고 비슷한 구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결국은
It follows that, it comes that. 결국은 it은 가주어가 되는 거고 that이야가 진짜 주어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어디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It comes that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나온 that이야만 살펴보면 되는 거죠. Man so much love, noise and stir. 이제 좀 더 확실한 단서가 보이죠. 그쵸? 자, 인간은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무엇을? 소음과 그 다음에 stir 보이죠? stir. 자, 원래 stir가 바로 어떤 의미예요? stir. 그쵸? 냄비에 음식이 달라붙지 않게 휘젓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마음을 휘젓는다. 그래서 선동하다라는 뜻도 생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사람의 마음을 휘젓는 거죠. 야,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 어? 야, 2달 안에 될 것 같아? 집어치라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동하는 거죠. 그러지 마요. 자, 2달 안에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자, 그러면 요건 이제 선동이라든가 혹은 소요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자, 결국은 사람은 뭘 사랑한다라는 거야? 소음과, 그 다음에 소요. 뭔가 이렇게 마음에서 다른 생각이 막 일렁이는 거 있죠. 그쵸? 그런 걸 사랑한다는 얘기죠. 바꿔 말하면, 조용함은 참을 수 없는 거야. 그쵸? 그래서 조용한 집에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에서 뭐가 나온다? 불행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뒤에 보세요. Hence it comes that. 그래서 또 뭐가 다가온다고? 감옥이라는 것은 아주 끔찍한 처벌이 되는 겁니다. 왜? 혼자 가만히 갇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쵸? 자, 그래서 the pleasure of solitude is a thing incomprehensible. 다 보이죠? incomprehensible 밑줄 그어볼까요? 무슨 뜻이에요? incomprehensible, 이해할 수 없는. 그쵸? 인간은 소음과 그 다음에 마음의 동요나 마음의 소요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조용히 있다라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감옥은 정말 끔찍한 혹은 무서운 처벌이 되는 것이며 그래서 고독이라는 즐거움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있는데 왜 즐겁지?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쵸? 3번까지 맞았죠? 자, 그 다음에요. 특히 이 부분 해석 잘해줘야 되고요. 지금 이 문제가 왜 괜찮냐면 어렵지 않은 표현들이 쓰였는데 조금 생각해야 되는 그 상황이죠. 그쵸? 그리고 밑줄어에 대한 단서가 잘 안 보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연결과 주제를 생각하되 밑줄 앞에 부정어라든가 비교급이 있으면 그 부분을 먼저 의심하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왜? 해석을 한 번 더 하게끔 약간 복잡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단서가 많이 나온다. 자, 그러면요. 자, to be without이니까 뭐뭇이 없는 것 그 뜻이죠. 그쵸? constant는 일정한 끊임없는, 그 다음에 availability는 이용 가능성 그 뜻인데요. 자, 그러면 constant availability, concentration 이렇게 딱 쓰면 집중력을 끊임없이 이용하는 것. 그쵸? 자, 그러면요. 집중력을 끊임없이 이용하는 것, 즉 집중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without이 쓰였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같이 한번 묶어볼까요? 그러면 집중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무엇이라고?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여기서 solitary 하는 것은 고독한 뭐 그런 뜻으로 봐도 되고요. 아니면 얘가 어디에서 나왔기 때문에 solo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혼자 있는 그 뜻으로 봐도 돼요. 그럼 solitary confinement니까 혼자 감금되는 거죠. 혼자 감금되는 것은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일까요? 소음이 없는 상황일까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그렇죠. 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소음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로로 묶어볼까요? 자, 그러면 이 괄호로 묶은 부분은 결국은 집중하지 못하는 거니까 noise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noise를 solitary confinement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없죠. 그쵸? 이해되죠? 자, 혼자 감금되는 것은 혼자 있는 거야. 그쵸? 전체적으로 지금 지문서에서 혼자 있다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야? 조용함이라든가 그 다음에 boredom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혼자 감금되는 것은 소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4번이 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자, 혼자 감금되는 것, 가장 두려워하게 되는 질병이 아니라 가장 두려워하게 되는 처벌이 되는 혼자 감금되는 것, 혼자 조용한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이 없는 것?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흐름을 살짝 놓쳤다는 생각이 든다면
앞에 나오는 첫 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쵸? 기분 전환을 할 수 없는 상황. 그게 혼자 감금되는 상황이다. 얘를 쓰거나 비슷한 느낌의 distractio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바로 몇 번이라고? 4번이 답이다. 요거 볼 수 있어야 돼요. 지문서에서 크게 몇 가지가 나왔는데 크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쵸? 소음과 마음의 동요가 있는 상황.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바로 조용함과 지루함이 있는 상황. 그 상황이죠. 그쵸? 인간은 무엇을 견딜 수가 없다고? 조용함과 그 다음에 지루함이 있는 상황. 그것을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소음과 마음의 동요라든가 소욕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보세요. That is why 밑줄 그어보세요. That is why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그래서 In those moments when we realize 자, 어떤 순간? 우리가 깨닫는 순간 We have forgotten our phone 우리가 핸드폰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혹은 그 다음에 Let the battery run out 해서 배터리가 다 닳아졌을 때 우리는 자 무엇을 경험하게 된다고? 뒤에 프레젠 셀이라는 것은 감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셀은 세포처럼 작은 공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감방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테이스트하게 됩니다. 테이스트라는 것은 맛보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는 당연히 어떤 뜻? 그렇죠? 핸드폰이 없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소음이라든가 마음의 동요가 생기지 못하는 조용한 상황이죠. 그렇죠? 충분히 이해되죠? 언제가 가장 불안해요? 진짜로요. 가지고 있던 핸드폰이 없을 때,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을 때 그때 불안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반대로 핸드폰만 제대로 이렇게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죠. 그렇죠?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인터넷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스포츠 경기로 관람할 수도 있고 친구한테 연락할 수도 있고 물론 연락은 오진 않겠지만 아무튼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게 바로 frightening은 바로 어떤 의미? 위협적인 그런 뜻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4번이다. 이 문제 괜찮으니까 꼭 다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우리 이제 weekly review 시작하겠습니다. 자, 3개 풀어주세요. 프린트물 중에서 weekly review 풀어주세요. 미안하다. 이거 내용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다. 미안하다. 자, 집중해서 weekly review 풀어주세요.
거북이들은 괜찮습니까? 네. 이번 주는 좀 괜찮군요. 네. 밑에 3번까지 집중해서 쭉 풀어주세요. 자,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1번 문제 있잖아요. 요게 상당히 괜찮습니다. subject냐, immu냐, 이거 꼭 좀 차이점을 기억해 두시고, 일단 맨 처음에 지금 remarkably few of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면 remarkably는 눈에 띄게. 그 다음 few니까 거의 없다, 뭐 그 뜻이겠죠. 그쵸? 그래서, 눈에 띄게 적다, 그런 느낌이겠구나.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만 적어볼까요? very few하고 비슷한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아주 소수의 정부들만이 자,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바다를 위한 ministry는 당연히 어떤 뜻이 되겠어요? 부서가 되겠죠. 그쵸? 바다를 위한 부서라든가 부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바다를 위한 그 부처를 가지고 있는 정부는 아주 소수인데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드문 예외라는 거죠. 그쵸? 우리는 해양수산부라고 있죠. 그쵸?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바다에 관한 일을 주로 다루는 그 부서가 다른 나라에는 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우리의 정치인들은 rarely 보이죠. rarely니까 부정하죠. 그쵸? 좀처럼 그 바다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캠페인을 벌이지 않습니다. 비록 업이라는 것이 정말로 나타났습니다. emerge는 나타나다 그 뜻이죠. 이슈로 나타났지만 2016년에 브렉시트가 뭔지는 아시죠? 그쵸? 브리티시 엑시트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영국은 나가겠다 이유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레퍼런덤은 국민투표라는 뜻입니다. 국민투표. 자, 그러면 2016년에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그 국민투표를 하는 동안에 업이라는 것이 정말로 이슈로 나타났지만 바다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캠페인을 벌이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바다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바다라는 것은 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복잡한 국제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참고로 해서 이제 body라는 것은 그냥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것,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되고요. 뭐 굳이 신체라든가 몸뚱아리 이렇게까지는 해석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요. 자, 그리고 어떻게 알아주는 게 가장 좋냐면 앞에 나오는 얘하고 같이 묶어서 body of 이렇게 쭉 나왔을 때 body of가 그냥 이런 느낌으로도 쓰인다. 그렇게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A body of가 a lot of의 느낌으로도 쓰인다. 자, 그러면 바다라는 것은 복잡한 아주 많은 국제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의 시민들은 아마도 거의 아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다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관심이 없고
보통 시민들은 바다를 지배하는 복잡한 국제법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며 Going about your busy life. 당신의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그대로 가면 돼요. 당신의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당신은 be tempted to 뭐뭐 하고 싶어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뭐 하고 싶어 하다. 뭐뭐 하는 유혹을 받다 이제 그 뜻이니까 얘는 그냥 요렇게 생각하면 돼요. 당신은 요렇게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자, 당신은 File the ocean's politics and the law of the sea in a mental box along with gravity or the internet. 이렇게 딱 보이죠? 자, 당신은 자, 그러면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당신은 이렇게 하고 싶을 겁니다. 바다와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이해관계 됐죠? 바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그리고 바다와 관련된 법을 어디에? In a mental box. 무슨 말이에요? 정신적인 상자에 파일철로 보관하다. 그렇게 보면 돼요. 됐어요? 파일 뭐뭐 in 하면 뭐뭐에 보관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바다에 관심이 없고요. 그 다음에 보통의 시민들도 바다와 관련된 국제법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으며 그래서 당신의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당신은 아마도 바다와 바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그 다음에 바다의 법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자에 파일처하고 싶어 할 겁니다. along with는 뭐뭐 함께 이제 그 뜻이죠. 그쵸? 중력이라든가 인터넷과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자에 그냥 보관하고 싶어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중력과 인터넷이란 말이 왜 등장했는지 뒤에까지 살펴보면서 조금만 더 느낌을 좀 가져가 볼게요. 뒤에 보니까 Its immense size and its permanence 이렇게 딱 보이죠. 자, 이때 이 시가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 바다가 되겠죠. 바다의 거대한 크기. 그래서 immense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이제 그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알고 있었던 거 무엇과 비슷한 의미? huge하고 비슷한 의미를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바다의 거대한 크기, 그 다음에 바다의 영속성은 영속성 보이죠? 그렇죠? 바다는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영원히 존재할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은 자, 풀이 딱 보입니다. 자, 그리고 into 딱 보이죠? 이때 풀은 당연히 어떤 뜻? 동사를 쓰였으니까 속이다라는 뜻이죠. 당신을 속여서 뭐뭐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Fool A into B. A를 속여서 B 하게 하다. 적어보세요. A를 속여서 B 하게 하다. 자, 그러면 바다의 엄청난 크기 그리고 바다의 영속성은 당신을 속여서 믿게 만들 겁니다. 바다라는 것은 degradation이니까 바로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grade가 바로 이제 등급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D가 붙으면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 있으니까 바로 다운의 느낌이 있으니까 등급이 떨어진다는 뜻이죠. 쇠퇴라든가 질적 저하 이렇게 보면 돼요. 쇠퇴라든가 질적 저하, 업그레이드의 반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야, 중력이라는 거 있잖아. 중력은 그냥 내가 뭘 하든지 안 하든지 늘 존재하는 거 아니야? 인터넷 당연히 존재하지. 인터넷 당연히 연결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무엇과 함께 중력 그리고 인터넷과 함께 바다도 엄청나게 거대한 크기로 우리 곁에 영원히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이 바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는다, 안 갖는다? 안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바다는 자, 어떨 거라고 믿게 된다고? 쇠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된다라는 거죠. 그쵸? 이거 뭐가 맞는 거니? 옳수자 맞는 거죠. 그쵸? immune to 무슨 말? 뭐뭇에 영향을 받지 않는, 뭐뭐하지 않는. 적어주세요. 원래 immune이 면역이 있는 그 뜻이기 때문에 면역이 있으면 당연히 영향을 안 받는 거죠. 그쵸? immune to에서 뭐뭇에 영향을 받지 않는 혹은 뭐뭇이 없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subject는 당연히 뭐뭇에 영향을 받는, 뭐뭐하기 쉬운 그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2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2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No matter what method you choose to communicate with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no matter what은 사실은 우리가 무엇과 같은 걸로 배웠었어요. no matter what은 whatever하고 같은 말이죠. 그쵸? 근데 그걸 떠나서 보통 이제 no matter 다음에 나오는 의문사를 같이 묶어서 생각하는데요. 그러지 말고 no matter만 같이 묶어서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하다 했었죠. no matter는 matter가 명사를 쓰였을 때 이제 문제라는 뜻이니까 no matter는 문제되지 않는 거죠. 그쵸? 문제되지 않는 거니까 뭐뭐에 관계없이.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세요.
no matter는 regardless of하고 비슷하다. 뭐뭐에 관계없이. 자, 그러면 당신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관계없이, 그쵸? 당신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관계없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됐죠? 당신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관계없이 자, 한 개인으로서 당신은 항상 무엇일 것이라고? 너무나도 간단하죠. 그쵸? 요게 나왔기 때문에 요게 될 수가 없죠. 그쵸? 한 개인이면 당연히 다수가 아니라 무엇이 될 거라고? 소수가 되겠죠. 소수. 그쵸? 그 뒤에 있는 걸 읽어봐도 충분히 minority라는 감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No matter what kind of behavior you have 해서 당신이 어떤 행동을 가지고 있든지 당신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당신과 다르게 기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능을 하다, 역할을 하다. 그렇게요. 자, 그 다음에 당신은 당신의 의사소통 방법을 당신이 선호하는 것을 토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기 밑줄. 베이스하고 원의 밑줄 그어두세요. 자, 생각보다 자주 등장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베이스 A on B. A의 토대를 B에 두다. 됐죠? A의 토대나 A의 기초를 B에 두다. A의 토대를 B에 두다. A의 기초를 B에 두다. 자, 그러면 의사소통 방법의 토대를 당신이 선호하는 것에 둘 수는 없습니다. 즉, 당신이 선호하는 것을 바탕으로 의사소통 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왜? 당신은 한 개인으로서 소수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의사소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유연함과 다른 사람이 필요로 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훌륭한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됩니다. 자, what characterizes 딱 밑줄 그어두세요. 뭐뭇의 특징이 되는 것 적어주세요. 뭐뭇의 특징이 되는 것 이렇게요. 뭐뭇의 특징이 되는 것. 자, 그러면요. 이제 결국은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은 유연함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필요로 것을 해석하는 능력.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knowing and understanding another person's style of behavior and method of communication 이렇게 보이죠. 다른 사람의 행동 스타일과 의사소통을 방법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발생시킬 겁니다. 더 여기에 별표. 자, 여기에서 educated guess라는 거 보이죠? 그쵸? 그럼 guess라는 것은 추측하고 추정하는 건데 educated니까 바로 어떤 거야? 교육받은 추측이라는 건 바로 뭘까요? 터무니없는 추측이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합리적인 혹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적어주세요. 합리적인 그 다음에 정보를 바탕으로 한 그게 educated. 합리적인 혹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반대로 정말 터무니없는 그 추측이 있죠. 말도 안 되는 그냥 찍어보는 거 뭘까요? 터무니없는 추측. 다듬어지지 않고 거친 그런 의미에서 wild 적어주세요. wild guess는 그냥 터무니없는 추측이 되는 거고 합리적이며 그리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추측은 educated guess다. 요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다른 사람의 행동 스타일과 그리고 의사소통 방법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무엇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사람이 아마도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인 추측을 하도록 만들 것이며 이러한 이해는 또한 극적으로 당신의 능력을 증가시킬 겁니다. 자, 여기서 in question의 밑줄. 여기서 in question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봐야 돼요. 후반부로 갈수록 중요한 건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트렌드를 살펴보면 어려운 것보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in도 알고 있고 question도 알고 있죠.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앞에 나오는 거 꾸며낸다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in question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question이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시 되는 그 뜻이 되는 거고 문제시 된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진짜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슈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구나 그렇게도 가능해요. 그래서 논의되고 있는 적어주세요. 논의되고 있는 앞에서 이야기한 그 뜻입니다. 그럼 얘는 무슨 말일까요? 이러한 이해는 또한 극적으로 당신의 능력을 증가시킬 겁니다.
논의되고 있는 그 사람, 당신이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쵸? 논의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능력을 극적으로 증가시킬 겁니다. 어떤 뜻일까요? get도 알죠? 그쵸? 얘도 알고, 얘도 알잖아. to는 지금 어디 앞에 쓰였으니까? 명사 앞에 쓰였으니까 당연히 전치사가 되겠죠. 그쵸? 전치사가 이렇게 연달아 두 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전치사가 연달아 두 개 나왔을 경우에 일단 가운데 걸 가로로 묶고 생각하는 습관을 먼저 들어주세요. 그럼 좀 더 쉬워요. get to가 바로 무슨 말인가요? get to. get to는 뭐뭐로 가다, 어디에 도달하다 그 뜻이죠. 그쵸? 자, 그러면 through라는 건 바로 무슨 말이에요? through. 어떤 것을 통과해서 간다라는 거죠. 그쵸? 뭔가를 통과해서 간다라는 것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어떤 그 어려움이라든가 난관 따위를 이겨내면서 가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결국은 어려움을 겪고 어려움을 혹은 이겨내면서 누군가에게 가까이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인 내용은 결국은 우리는 한 개인으로서 소수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바탕으로 의사소통 방식을 결정할 수는 없다 그랬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석하는 능력과 유연함이 훌륭한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증가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과 지금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가능할까? 내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해석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내가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적어주세요. 사실은 가까이 가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실 이렇게 쓰면 더 좋아요. get close to 이렇게 쓰면 뭐뭐에게 가까이 간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서는 신체적으로 가까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해석하고 상황에 맞게끔 그 사람의 상황을 내가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봐줘야 맞는 거죠. 그쵸? 그래서 understand의 느낌을 get through to 이렇게도 쓸 수 있겠구나.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뒤로 갑니다. 3번 가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자, 3번은 지금 여기 딱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as the plane is built, 그래서 비행기가 built, 만들어질 때. 그쵸? 비행기가 만들어질 때. 그 다음에 뒤에서 its components 보이는데, 이 components는 부품이라든가 구성 요소가 되겠죠? 그쵸?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비행기가 만들어질 때 비행기의 부품들은 조립이 되고 조정이 되며 그리고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자, while the plane is safely underground. 요 그대로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겠죠? 그쵸? 비행기가 안전하게 땅 위에 있을 때. 그쵸? 그러니까 비행기를 만들 때는 당연히 비행하면서 비행기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비행기는 이제 비행하기 전에 안전하게 땅 위에서 부품을 조립하고 그 다음에 조정하고 그리고 테스트를 거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진화라는 것은 무엇을 서치가 쓰였으면 앞에 나온 걸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진화는 그러한 사치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치를 갖지 못합니다. 진화는 무엇을 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비행기처럼 비행하기 전에 안전하게 땅 위에서 부품이 조립되고 조정되며 테스트 받는 거 그거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어떤 세상으로 태어나게 돼 있어.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세상에 맞춰서 모든 능력을 진화시킨 상태에서 생명체가 태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As a species evolves. 그래서 한 종이 진화를 하면서 자, 그건 항상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In flight니까 어떤 의미야? 비행 중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어떤 얘기니? 실제로 살아가면서 실제로 말 그대로 내가 내 몸에 있는 기능들을 내가 주변에 있는 환경들과 같이 적응해 가면서 기능들을 한번 테스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진화는 비행기하고는 다르게
땅 위에서 안전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사치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 뜻이기 때문에 얘는 결국은 사실은 앞에 나오는 요거 있죠. 그쵸? 이 부분과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써주는 게 더 좋을까요? 표현을 살짝 바꿔서 한번 써볼까요? 자, 적어주시죠. Making changes and adaptations while in a stationary position. 적어주세요. 어떤 뜻인지는 알겠지? 그치? Making changes and adaptations니까 어떤 거야? 변화와 그리고 조정을 합니다. 요게 이제 조정이라는 뜻이니까 while은 뭐뭐 하면서 뭐뭐인 동안에 이렇게 쓰이는 거고 주어하고 비동사가 생략되면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표현들을 다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야. 자, 변화와 조정을 합니다. 무엇을 하면서? 요런 상태에 있으면서 그 뜻이죠. 이 stationary가 바로 무슨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정지해 있는 그 뜻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움직이지 않는, 정지해 있는 꼭 기억해 두시고 이렇게 중간에 A가 들어갔을 때 움직이지 않는, 정지해 있는 그 뜻이 되는 거고 요게 이렇게 딱 쓰잖아요. 그렇죠? 발음 똑같아요. 이렇게 딱 쓰면 stationary 이렇게 쓰면 그때는 완전히 다른 뜻이 돼요. 편지지 같은 그 문구류 있죠. 그쵸? 문구류란 뜻으로 stationary 이렇게 쓰니까 구별을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이런 어휘 관련된 것들은 지금 카페에 영상 올리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하나씩 업데이트가 될 테니까 우리 카페 폴더를 보면 강의 보충 영상 어법 어휘 거기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재수생들은 그걸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해요. 수업을 하는데 마지막에 지금 EBS 연계 어휘를 EBS 지문에 나오는 문장들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정리하고 있으니까 쭉 한번 1.5배속 정도 이렇게 쭉 속도를 좀 빠르게 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한 번씩만 쭉 들어주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시간 나는 대로 꼭 카페 영상 활용해 주세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교재로 가겠습니다. 교재로 가서 몇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대로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재로 가기 전에요. 제일 중요한 게 나왔기 때문에 요거 하나 봅시다. 요거 무슨 말일까요? 요거 무슨 말? 픽스니까 고치는 거겠죠. 그쵸?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거 관련이 있는 건데 결국은 앞에 나오는 evolutionary clauses 이거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인데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에요? 봐요. 고치는 건데 약간 더럽고 빨리 고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뭔가 고치는 거야. 뭔가 이렇게 바로 잡는 건데 근데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깔끔하고 그 다음에 여유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지저분하고 빨리 그냥 문제를 고치는 거야. 그걸 우리말로 네 글자로 뭐라 그러니? 문제가 발생했는데 약간 더럽더라도 빨리 고치는 거. 그쵸? 임시 변통이란 뜻이에요. 네, 임시 변통. 그 변통이 그 변은 아니겠죠? 자, 와 재밌다. 자,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요. 자, 임시 변통이라는 뜻으로. 자, 넘어갑시다. 자, 오케이. 넘어가자. 오케이. 그럴 수도 있지. 자, 임시 변통 맞아요. 임시 방편이라는 뜻으로도 같이 쓰이는 거니까 기억해 두시고, 뭔가 고치는 건데 약간 지저분하고 빨리 고치는 거. 그쵸? 그게 바로 임시 방편이라든가 임시 변통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같이 기억 좀 해두세요. 좋아요. 교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운들 내주세요. 교재로 가서 23번 거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 주제 문제죠? 그쵸? 23번하고 24번 우리 지난 시간에 다 풀었죠? 그쵸? 자, 시간 3분 드릴 테니까 다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우리 교재 11페이지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문제 지금 23, 24 풀어주세요. 아무도 제보는 안 했군요. 제보는 하시면 편할 텐데. 네. 설마 이렇게 대충 보다가 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스테이플러도 있으니까 스테이플러 활용하시고.
자, 얼른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응? 자, 집중해서 풀어주세요. 최저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시 합격은 곧 영어가 잘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얼른 읽어주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29번까지 풀었죠? 아닌가요? 25번까지 풀었나요? 좋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하죠.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이거 볼까요? Even when we do something as apparently simple as picking up a screwdriver, our brain automatically adjusts what it considers body to include the tool. 이렇게 보이죠? 일단은 심지어 뭐뭐 할 때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딱 가로로 묶어볼까요? 자, 어떤 구조인지는 알 수 있겠죠? 접속사 주어 동사로 시작하고 컴마 다음에 주어 동사가 보일 때, 그쵸? 접속사 주어 동사로 시작하고 즉 두 개의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 맨 앞에 보이고요. 그 다음 뒤에서 주어 동사가 보일 때는 일거는 가되 어디가 더 중요하다고 뒤쪽에 나오는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하다고 뒤에 부분을 강조하는 거라고 이렇게 딱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찾았죠? 그쵸?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는 일거는 가되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걸 잘 봐야 돼요. 자, 우리가 뭔가 할 때 이렇게 딱 보이죠? 자, 그리고요. 잘 봐요. 뭐뭐만큼 뭐뭐에 대해서 뭐가 보이니? as하고 as가 딱 보이죠? 그쵸? as가 문장 중간에 들어가 있을 때는 앞쪽에 as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이렇게 보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뭔가를 할 때 apparently simple한 거를 할 때 무엇만큼? 스크류드라이버를 집어드는 것과 같은 이런 행동을 할 때. 됐죠? 자, 그러면요. apparently simple인데 simple은 단순한 그 뜻이 되는 거고 자, 얘 별표 좀 해주세요. 얘. 여기서 apparently 어떤 뜻일까요? 명백히란 뜻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 뜻일까요? 자, 누군가에게는 스크류드라이버를 집어드는 일이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쵸? 항상 쉬운 일만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명백히 단순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 그러니까 뭐뭐처럼 보이니 그 뜻으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apparently 밑줄 그어두시고 seemingly 적어주세요. seemingly 겉으로 보기에 이 뜻으로도 가능하다. 잘 기억해 주세요. apparently가 나왔을 때 이게 무엇도 가능하다고 겉으로 보기에 뭐뭐처럼 보이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뜻으로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요. 스크류드라이버를 집어드는 것과 같은 단순한 것처럼 보이는 뭔가를 할 때에도 자, 우리의 두뇌는 자동으로 조정을 합니다. 자동으로 조정을 합니다. What it considers body 해서 무엇이라고 우리의 두뇌가 신체라고 여기는 것을 조정을 합니다. 도구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의 두뇌가 신체라고 여기는 것은 당연히 무엇이라는 걸 볼 수 있겠어요? 당연히 앞에 나오는 스크류드라이버라는 걸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딱 분필이 있단 말이죠. 분필이 있는데 이 분필을 선생님 딱 집어들 때도요. 이걸 내가 무엇으로 생각한다고? 내 몸의 일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몸의 일부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느끼듯이 이걸 가지고도 이렇게 뭔가를 느낀다라는 거죠. 이거 좀 딱딱하네. 좋은 칠판인가 봐. 역시 훌륭한 학원이야. 이렇게 하면서요. 자, 아무튼 자,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죠. 그쵸? 네. 자, 지금은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걸 이해가 안 되겠지만 너네도 한 20년만 지나봐라. 자, 아무튼 어찌됐건 합시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우리는 글자 그대로요. 그쵸? 우리는 글자 그대로 사물을 느낍니다. 우리는 뭐뭇을 가지고. 그쵸? 어렵지 않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지금 주제 문제이기 때문에 주제는 사실 그 지문 속에 있는 말을 활용하고 지문 속에서 반복 강조되는 말을 가지고 키워드가 형성이 되며 그리고 그게 들어가 있는 선지가 답이 된다 그랬었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뭔가 도구 따위를 집어들 때 그것을 우리의 신체 일부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자, 우리가 extend는 여기서는 뻗다 그 뜻으로 봐야 돼요. 원래 연장하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손을 뻗을 때 무엇을 잡고서 스크루드라이버를 잡고서 손을 뻗을 때 우리는 자동으로 자, 여기 이 부분 밑줄 그어볼까요? 생각나죠? take into account 무슨 말? 뭐뭇을 고려하다라는 뜻이죠. 그쵸? 자, 그러면 후자의 길이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후자라는 건 당연히 앞에 나오는 무엇이라고 스크루드라이버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전자, 후자 할 때는 앞에 최소한 두 개가 등장을 하는데 앞에서 손과 그 다음에 스크루드라이버가 보였기 때문에 후자는 당연히 스크루드라이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금 두 문장을 읽었는데 이 두 문장에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는 거냐? 우리가 도구를 사용할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 신체의 일부처럼 생각하게 된다. 그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요. 자, 우리는 difficult to reach니까 도달하기 어려운 그 뜻이죠. 도달하기 어려운 장소들을 probe합니다. 이때 probe는 조사하다. 그쵸? 조사하다 혹은 자세히 살펴보다 이제 그 뜻인데요. 사실은 밑에 나오는 explore하고 비슷한 의미예요. examine 하나만 적어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with this extend에 대한 그쵸? 연장된 끝부분을 가지고 도달하기 어려운 장소를 자세히 살펴보며 우리가 조사하고 탐구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게다가 자, 우리는 즉시 우리가 들고 있는 스크루드라이버를 여깁니다. 잘 봐야 돼요. 자,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구를 우리 신체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그리고 뒤에서 아워가 딱 보이죠. 우리의 그 뜻이잖아요. 얘는 바로 뭘 가리키는 거니까 소유격이죠. 그쵸? 소유격이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소유하게 됩니다. 됐죠? get possessive about은 뭐뭇을 소유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를 우리 신체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우리 것이라고 본다.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핸드, 푸트 이런 것처럼. 됐죠? 자, 우리는 이제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훨씬 더 복잡한 도구에도 훨씬 더 복잡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딱 한번 끊어볼까요? 자, 그러면 사실 여기까지만 읽어도요, 어느 정도의 그 감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 앞쪽과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를 우리의 신체 일부라고 여기며, 그리고 그것을 소유한다라는 생각까지 갖게 되고요. 더 복잡한 도구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거? 우리가 조종하는 자동차에 관한 이야기도 보이는 거죠. 그쵸? 그래서 파일럿은 조종하다 이렇게만 적어주세요. 배, 자동차, 비행기 이런 것들을 조종하는 게 다 파일럿이다. 됐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가 그 타고 있는 자동차에 후드 보이죠? 후드. 그쵸? 후드는 바로 뭔가요? 엔진 덮개죠. 그쵸? 우리가 보통 본네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바니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 후드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쵸? 자동차 앞쪽에 엔진 덮개 있죠. 물론 포르쉐는 뒤쪽에 엔진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어찌됐건요. 자, 중요한 건 관심이 없으니까 얼른 공부하자. 자,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자동차에 후드를 때렸을 때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잘 봐야 돼. 그래서 퍼스널리는 어떤 거니? 개인적으로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사람과 관련이 있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 지금까지 쭉 우리는 어떤 내용들을 읽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를 마치 우리 신체 일부라고 생각한다 그랬었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때리면 마치 누굴 때린 것처럼 우리의 신체를 때린 것처럼 우리는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사람과 관련해서 사람처럼 그 뜻이에요. 이거 잘 봐야 돼. 개인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는 어떤 느낌? 퍼슨의 느낌을 잘 살려줘야 돼요. 무엇이 아니라 단순한 도구, 툴이 아니라 퍼슨으로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내가 알고 있는 단어인데 문맥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그 단어의 가장 기본형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뜻이구나.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게 항상 합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 스스로를 기계로 연장하는 것이 없다면 운전하기가 불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정답은 당연히 뭘까요? 정답은 당연히 자, 우리는 자,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사물로 연장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몇 번? 3번이 답이 된다라는 거 요거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지 중에서요. 여기 잘 보세요. A method for developing good hand-eye coordination 이렇게 딱 보이죠? 여기 hand-eye coordination 무슨 뜻일까요? hand하고 즉 무엇과 무엇이 손과 눈이 coordination을 함께 뭔가 한다는 뜻이죠. 그쵸? 조정이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함께 뭔가 하는 거니까 이게 자, 협응이란 뜻. 함께 반응한다. 요거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손과 눈의 협응이 잘 돼야 어떻게 되겠니? 내가 딱 보면서 이렇게 딱 보면서 손으로 뭔가 정확히 보는 대로 뭔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쵸? 사실은 이렇게 필기하는 거라든가 우리가 지금 뭔가 문제를 푸는 것도요. 무엇과 무엇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hand-eye coordination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게 잘 돼야 어떻게 되겠니? 이게 잘 돼야 오케이. 마킹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겠죠. 그쵸?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자, 옆으로 가서 한 문제만 더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24번에 별표 주세요. 24번에 별표. 자, 24번은 이제 제목이죠. 그쵸? 자, 제목은 항상 조금 더 주의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지문 속에 있는 말들 중에서, 키워드 중에서 하나 정도는 약간 비유적인 표현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의문문이 답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뭐가 보이냐면, 자, Y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Y. question이 보이면 뭐 하는 거니? question이 보이면 소재를 던진다라는 것은 결국은 뭘 제시한다는 뜻일까요? 키워드를 제시한다라는 거 잘 봐야 돼요. 즉, 의문문 속에 포함된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뭐가 보이는 거야? human 딱 보이죠? 그쵸? human 딱 보이고 뒤에서 last say라는 거 보이죠? 그쵸? 그러면 last는 마지막에 뭐 그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간이 마지막에 말할 수 있는 무엇을 갖는다고? 발언권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마지막 발언권을 갖는다라는 건 약간 어떤 느낌일까요? 그쵸? 마지막에 발언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모든 논의가 진행되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뭐 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밑에 나오는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아, 이게 마지막 발언권을 갖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이제 이게 좋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쓰인 문장과 그 다음에 문제들을 푸는 것보다 기본적인 어휘가 들어가 있는 문장과 그리고 단어들을 잘 살펴보면서 당연히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보는 눈을 좀 더 들여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자, 왜 더 좋은 일일까? 인간이 마지막 결정을 하게 허락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좋은 일이라는 뜻이에요? 좋지 않은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쵸? 좋지 않은 일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자, 보세요. 자, 네. 어떤 사람도 지금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whether가 딱 보이죠? whether 보이면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이니까 얘는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쵸? 자, 무엇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운전면허증 습득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based on은 뭐뭇을 바탕으로 그 뜻이죠. 그쵸? 뭐뭇을 바탕으로 그 뜻이니까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뭐뭇을 고려해서 이렇게도 가능하죠. 그쵸? 그래서 이게 약간 무엇과 비슷한 의미냐면 considering이라든가 혹은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니까 because of하고 비슷한 의미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적어두고 넘어가는 거야. 이런 건 쓰고 나서 외우고 복습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이걸 이런 뉘앙스로 표현할 수 있구나. 같은 것이라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늘 우리가 접근하면서 접촉하면서 인지를 한 상태로 수능을 봐줘야 돼. 그래야 훨씬 더 쉽게 풀리겠지. 그쵸? 자, 좀만 더 집중해 주세요. 2달도 안 남았다. 그쵸?
두 달도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때 두 달 동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쵸?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요, 결국은, 자, 우리는, 사람의 운전면허증 습득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탕으로? 윤리를 바탕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let alone은 뭐뭇은 말할 것도 없이 그 뜻이죠. 그쵸? 그래서 인간이 윤리적인 결정을 빨리 그리고 현명하게 내릴 수 있는 능력은 말할 것도 없이, 즉 이런 능력과 이걸 바탕으로 운전면허증 습득의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즉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면이 있다고 해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요. 자, 게다가 자, 사고가 요구하게 될 때 뒤에 split second니까 순간적인 그 뜻이겠죠. second이 초고 split이 쪼개다라는 뜻이니까 초를 쪼개거나 초를 나눌 정도로 아주 빠른 순간적인 그 뜻인데요. 자, 그러면 한 사고가 순간적인 결정을 요구하게 될 때 인간이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call up은 바로 무슨 얘기야? 불러내다라는 뜻이에요. 불러내다 그러니까 소환하다는 뜻입니다. 판단력과 자비와 그리고 compassion은 동정심이죠. 그렇죠? 자, 인간의 두뇌의 깊은 곳에 있는 판단력과 자비 혹은 동정심을 불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상황을 분석하고 반응 시간을 가질 능력도 없습니다. 무엇을 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분석에 의해서 요구되는 콜드포 딱 보이죠? 그렇죠? 콜드포는 이렇게만 적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콜업이 첫 번째 투부정사 연결되는 동사원형, analyze가 두 번째 동사원형, 그리고 and는 열과의 마지막이니까 뒤에 나오는 have가 세 번째 동사원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자, 그러면요, 사고가 순간적인 판단을 요구할 때 인간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어떤 얘기야? 인간에게 뭔가 허락하거나 맡기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느낌이죠. 그렇죠? 자, 그렇게 읽어가면 돼요. 그다음에 사실 인간에 관한 연구죠. faced with는 뭐뭇에 직면한 그 뜻인데요.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사고에 직면한 인간에 관한 연구에서 그 다음에 involving은 뭐뭇을 포함하는 이제 그 뜻이겠죠. choice of victims, 즉 희생자의 선택을 포함하는 누굴 희생시켜야 될까? 누가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 걸까?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사고에 직면한 인간에 관한 연구는 되풀이해서 보여줍니다. 인간은 느리게, 비이성적으로, 그리고 일관성이 없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윤리적인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윤리적인 딜레마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이 부분과 관련이 있다는 걸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뭐 윤리적인 딜레마라고 봤을 때 우리가 사고가 나는 상황이면 누구를 희생시켜야 되겠어요? 사람을 희생시키려고 하지 말고 자동차를 희생시켜야죠. 그렇죠? 자동차를 최대한 많이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해봐야죠. 사람이 사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요. 그다음에 자, 그렇다면 왜 인간은 이렇게 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럴까? 또 뭐가 보이는 거야? 또 퀘스천이 보이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도 뭐가 나올 것이라고? 키워드가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봐야지 이제. 그렇죠? 퀘스천은 소재를 던진다. nope.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퀘스천은 키워드를 제시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answer가 또 키워드를 제시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러면요. 인간은 그렇다면 왜 사회는 그렇다면 왜 take the decision away 이렇게 딱 보이죠. take away니까 빼앗다는 뜻이죠. 그렇죠? 멀리 가져가는 거니까 빼앗다는 뜻이에요. from 뭐뭐로부터. 이렇게 인간은 문제가 많은데 그렇다면 왜 사회는 결정권을 빼앗을까? 이제 decision이 왜 나왔는지 알겠지? 앞에 무엇과 앞에 나오는 맨 첫 번째 문장의 say하고 decision이 이제 같은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항상 우리가 정말 뻔한 얘기인데 글을 읽어가다가 한 중반부 정도 중반부 정도 이렇게 쭉 나왔을 때 방향을 잃은 것 같고 약간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생긴다고 생각하게 되면 얼른 어디를 가라고? 첫 부분을 다시 한번 읽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문제가 있다 생각하지 말고
잘 해결이 안 될 때는 얼른 앞부분을 꼭 확인하는 습관을 좀 들여주세요. 자, 그러면요. The autonomous vehicle이니까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겠죠. 자율주행 자동차로부터 왜 결정권을 빼앗을까? On the grounds that 뭐뭐라는 이유로. 그쵸? 뭐뭐라는 이유로. 즉, because하고 같은 말인데요. A vehicle cannot make an ethical decision. 그래서 차량은 윤리적인 결정을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자율주행 자동차로부터 결정권을 빼앗아서 그걸 다시 인간에게 줄까요? Who is at least 최소한 그렇게 하기에는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 ill-equipped라는 걸 딱 보이죠. 그쵸? 그러면 ill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무엇과 비슷한 의미니까 bad하고 비슷한 의미니까 여기서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insufficient의 느낌을 ill로 표현을 했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지금 23번하고 24번 문제는 다 뭐가 보였냐면 as가 보였죠. 뭐뭐만큼 뭐뭐하다. 요 as가 보였는데 자, 근데요. 우리가 뭐뭐만큼 뭐뭐하다 그랬을 때 as 다음에 형용사라든가 부사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서 as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죠. 뭐뭐만큼 뭐뭐하다 이렇게 쓰는 건데 그러면 뒤쪽에 as 다음에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비교 대상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근데 비교 대상을 명확하면 어떻게 할 수도 있어? 생략할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표현이 나왔을 때 as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 요거만 딱 보이면 앞에 나오는 as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잘 들어. as하고 as가 둘 다 있으면 앞에 as는 해석 안 해도 되죠. 그러나 as가 둘 다 있는 것이 아니라 뒤쪽에 as야 비교 대상이 생략되고 앞에 as만 딱 보여. 그러면 생략된 비교 대상만큼이나 뭐뭐하다 그 뜻이겠죠. 그쵸? 그래서 이때는 마찬가지로 똑같다는 뜻인가? 생략된 거하고 똑같은 뜻이니까 마찬가지로 혹은 동등하게 이렇게 알아두세요. 마찬가지로 혹은 동등하게. 자, 그러면 누구만큼이나 이 자리에 뭐가 생략이 됐겠어요? 요 그대로 생략된 걸로 보면 되죠. 자율주행 자동차만큼이나 마찬가지로 부족하게 자격을 갖춘, 부족한 장비를 갖춘 그렇게 하기에 결정을 내리기에 마찬가지로 능력이 부족한, 됐죠? 능력이 부족한 인간에게 그것을 주는 걸까? 그래서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동으로 turn over 적어두세요. 그리고 to turn over A to B A를 B에게 넘겨주다. A를 B에게 넘겨주다. turn over A to B 자동으로 운전을 인간에게 즉시 넘겨주어야 한다고 제시하는 것은 비이성적입니다. 만약에 삶과 죽음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때. 그쵸?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어떤 의미예요? 인간에게 최종적인 결정권을 맡기는 것이 좋지 않다는 뜻이죠. 그쵸? 특히 이렇게 뭔가 이렇다 저렇다 이런 식의 판단이 나오는 문제에서 이게 제목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라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지만 판단이 나오는 문제에서는 이런가 이렇지 않은가 이런 식의 의문문이 답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뭔가요? 정답은 2번이 답이라는 걸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요. 의문문 중에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있고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있잖아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정답이 될 경우에 제목에서는 의문사에 대한 답이 키워드일 때 가능한 거고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yes나 no의 대답은 신경 쓰지 마시고 다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다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문서에서 키워드 human 뭐였죠? 그 다음에 human과 autonomous vehicle을 비교했죠. 그러면서 인간에게 항상 마지막 결정권을 주는 거 그게 과연 좋은 일인가? 맨 처음에서부터 question이 들어가 있는 첫 번째 문장부터 키워드가 거기에서 많이 제시가 됐어요. 그쵸? 자, 그래서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는 거 몇 번? 2번이 답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됐죠?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뭐 충분히 아니라는 거 걸러낼 수가 있었죠? 그쵸? 좋아요.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